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쇼핑몰이 어딘지 아세요? 1996년 인터파크가 첫 시작이라고 해요. 그 이후 온라인 쇼핑이 말도 안 되게 커졌죠.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04년에는 옥션에서 mp3를 경매를 통해서 사고 당시 퓨마 저지 같은 거를 샀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약 20년 후인 2015년이면은 이미 전국에서 전자상거래로 택배거래가 당연히 활성화가 됐었겠죠. 이랬던 시기에요. 나는 오히려 택배로는 거래하지 않겠다. 만나서 거래를 해라. 외친 기업이 있었어요. 심지어 인근 반경 6km 사람들끼리만 거래를 하겠다. 그 이상은 넓히지 않겠다 라고까지 했죠. 당시에는 와,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 예전에 대학교에서 선배들이 쓰던 전공서적 같은 거 물려받고 그랬잖아요. 이 기업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지셔닝 때문에 성공을 했고 또 포지셔닝 때문에 위기인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기업의 시작은 판교에서 IT 개발자들을 타겟으로 시작했고요. 이름도 판교장터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렇게 한 지역에서 성공하자 결국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고 지금은 한 달에 무려 1,900만 명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모델을 그대로 해외로 가져가서 영국, 미국, 캐나다에도 진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캐나다에도 한정된 지역에서 성공해서 이제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해요. 근데 이 기업을 조사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누구는 이 기업이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 또 어디에서는 이 기업이 망해가고 있다, 위기다, 이야기가 극명하게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해요. 이 기업이 어딘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궁금합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네, 물론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당근입니다. 첫 번째로 당근이 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볼 건데요. 먼저 당근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볼게요. 첫째로는 재무적 성과인데요. 당근마켓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고 해요. 2023년 매출 1276억과 영업이익 173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 156% 증가한 수치로 광고 사업의 성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해요. 자, 둘째로 바로 이 광고 사업의 성장인데요. 당근마켓의 광고 플랫폼은 하이퍼 로컬 시대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며 광고주 수와 집행광고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광고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이 122%라고 하니까 매년 2배 이상의 고속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하이퍼 로컬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매우 좁은 동네의 상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코로나 때 왜 한동안 슬세권, 맥세권 하면서 땡세권이란 말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 말이 유행한 이유기도 합니다. 셋째, 글로벌 확장인데요. 당근마켓은 북미, 일본 등 해외 시장으로 서비스를 확장해가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어요. 특히 캐나다와 일본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즉 MAU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당근이 굉장히 위기다,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릴 건데요. 당근이 지금까지 유치한 투자 금액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총 2270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그에 반해 2023년 창립 8년이 되어서야 겨우 흑자를 냈다고 하니 그간의 손실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2022년도만 하더라도 적자가 565억이나 됐으니까요. 자, 지금부터는 마케팅 관점에서 제 개인적인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아까 당근은 좁은 포지셔닝으로 시작해서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제가 당근을 분석해보니까 그 포지셔닝이 결국 발목을 잡고 있더라고요. 혹시 당근 언제 이용하세요? 당연히 중고거래 아닌가요? 이번에 제가 사무실을 이전했는데요. 필요한 가구들을 가장 먼저 찾아본 것도 당근, 필요 없는 것들을 처분할 때도 가장 먼저 찾은 게 당근이었어요. 현재 당근은 중고거래 서비스 중에서 단연 1등이죠. 근데요, 혹시 당근을 다른 이유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당근을 가서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중간에 모임을 한다거나 주민센터에 어떤 공고가 올라오거나 그런 뭔가 다양한 지역들의 정보들을 다루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최근에 당근이 흑자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 흑자를 낸 원인이 광고라고 하는데 그 광고 역시도 중고거래 내에서의 광고로 인해 효율이 높아졌다고 해요. 즉 초반에 하이퍼로컬 중고거래라는 포지셔닝이 너무 명확하게 성공했지만 그 포지셔닝이 너무 단단해서 확장이 힘든 상황인 거예요. 당근도 이를 의식해서 원래 당근마켓에서 당근으로 사명을 변경하기도 했으니까요. 중고거래라는 포지셔닝에서 하이퍼로컬이라는 포지셔닝으로 확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중고거래에 광고를 왜 붙였을까요? 아마 현재 스타트업이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마켓컬리도 역시나 당장의 흑자를 위해서 뷰티컬리라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기도 했으니까요. 아마 그전부터 중고거래에 광고를 붙이면 당장 수익이 날 거라는 거는 당근에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포지셔닝 확장, 즉 당근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서도 진행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 투자 시장이 힘들어지면서 당장 회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시기가 와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현실을 면밀히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도 결국 사업이잖아요. 사업은 곧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수익을 내는 시기가 각기 다른 건데요. 그간은 너무 긴 호흡으로 투자에만 머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에서 나온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금리 시대에는 돈이 넘쳐났다 그러잖아요. 이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막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그런 단점도 물론 있었지만요. 그런 식의 로켓을 회수하는 등 먼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들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저금리라는 거는 미래의 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해줬다고 하니까요. 왜냐면 지금의 100만 원이나 미래의 100만 원이 같은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 돈을 써서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당근마켓을 두고 엇갈리는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흑자로 전환한 당근, 하지만 중고거래라는 한계를 깨부숴야만 하는 당근. 과연 당근은 이익을 내면서도 기존의 비전인 하이퍼로컬 서비스를 통해 더 풍요로운 동네를 만드는 것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 브랜드는 왜 망했을까? 이 브랜드는 왜 떴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궁금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는 마케터가 아닙니다. 마케팅에 미친 사업가입니다. 컷!